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미주신경 자극에 따른 심장 매개 변수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널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으로 임팩트 팩터는 7.7이고 클리니컬 뉴럴로지와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미주신경 자극인 VNS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최근 VNS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며 VNS의 매개 변수인 전류 강도, 펄스폭, 자극 빈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ECG에 대한 장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MRI보다 저렴하고 모집단을 모으기 쉽다고 하며 두 번째로는 미주신경은 심박 및 심박 변이도라고 부르는 HRV에 관여한다는 명확한 생리학적 근거가 있기에 미주신경 자극인 VNS를 검증할 좋은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VNS에 대한 생리학적 반응의 일관성 부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는 호흡법과 개인별로 미주신경 분포 위치가 다르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숨을 내뱉는 날숨일 때 미주신경 자극을 가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일 때 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때 뇌관과 HRV를 사용해서 VNS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제한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음 문단에서는 방금 전에 말한 변수들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표준 프로토콜은 없으며 사람마다 귀의 위치가 다르고 연구마다 강도와 펄스폭이 다르며 왼쪽이나 오른쪽 귀만을 자극하기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 위치와 여러가지 변수들을 변화시켜 VNS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심박수 길이와 EEG의 델타 파워와의 상관관계가 있기에 다음 심박수 길이 예측인자로 EEG의 델타 파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세 가지 목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ECG를 이용하여 VNS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여 ECG를 VNS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확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들숨, 날숨 차이와 귀 안에서의 자극 위치의 차이,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 귀인지 자극 위치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의 위치 종류는 이 심박혼차라고 부르는 이각계정과 이 트래거스라고 부르는 이 이주에 자극을 가했을 때 차이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 심장 커플이라고 하는 NCC가 VNS의 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44명이 측정되었으며 사용된 데이터들은 59개의 채널을 쓴 뇌파와 심전도, 권전도, 위전도, 안구전도, 동공 측정 및 호흡량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은 6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의 블록은 2분의 휴식 이후 5분 동안 자극이 가해지는 인터벤션 이후 다시 2분의 휴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정해진 호흡법이 사용됐는데 4초의 들숨과 4초의 날숨 그리고 2초의 휴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숨을 참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호흡법을 실험 내내 유지하며 이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 C와 같이 파란색 원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호흡을 어떻게 할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때 10초 호흡법을 사용한 것은 RAS라고 부르는 호흡 동성 부정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호흡 동성 부정맥은 간단히 ECG 신호의 피처로 자주 쓰이는 심박 사이의 거리의 규칙성을 나타내는데 간단히 RAS가 강화되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험이 6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그림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44명의 피험자를 각각 22명으로 나누어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자극할 사람들로 분류하였고
이후 심박 혼차에 자극할지, 아니면 트래거스에 자극할지, 아니면 이 들숨일 때 자극할지, 날숨일 때 자극할지, 그리고 아예 자극을 안 할지,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기에 6개의 블록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극 강도는 2mA이며 펄스폭은 100μs였습니다. 그리고 버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자극이 가해졌으며 1초에 한 번씩 가해져 오른쪽 그림처럼 4번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자극 방법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들숨일 때 1초에 한 번씩 4번이 가해지고, 날숨 때는 이 파란색처럼 1초에 한 번씩 4번 가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된 데이터로 ECG는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 HR과 HLV 두 개로 나눠져 분석이 되었는데, HR은 단순히 A 그림처럼 자극 전중 후의 심박수를 평균하거나, 아니면 그림 D처럼 20초의 무빙 에버리지 필터로 심박수를 구했다고 합니다. HLV 지표로는 R피크 간의 거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SDNN과 그것의 제곱권인 RMSSD와 50ms 이상 차이나는 RR 인터벌의 비율을 나타내는 PNN50과 고주파 및 저주파 나누기 고주파와 이전 저널 미팅에서 설명드렸던 푸엔카레 플롯의 지표인 SD1 나누기 SD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회귀 모델로 통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EEG는 밴드패스 이후 노치, 그리고 ICA 이후 스트레치홀딩으로 전처리 되었고,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7가지 채널을 이용하여 ROI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PSD가 개선되었는데, 이때 인트로에서 말했던 신경 심장 커플링이라고 하는 NCC를 구하기 위해 델타파가 구해졌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각 R피크가 시작되기 0.6초 전부터 0.6초 후까지의 1.2초로 나누어져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EEG 지표는 회귀 모델의 예측인자로 사용되어 다음 R피크가 짧을지 길지를 예측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통계 결과로는 심박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자극 위치에 따라 심박수가 변했다고 합니다. 사후 검증 결과로 시간에 따른 심박수 변화는 자극 후 심박수의 증가에서 보였으며, 자극 중에는 자극 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극 중일 때에는 쉐인과 TVNS가 차이를 보였는데 자극 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 D를 보면 초반 쉐인보다 TVNS가 심박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자극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VNS 데이터만을 확인하였을 때 들숨인지 날숨인지 아니면은 자극 위치가 어떤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논문에서는 이 그림을 첨부하였는데 A, B, C, D에서 언급된 거는 그림 D밖에 없어 정확히 이 그림 A, B, C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LV 결과입니다. HLV는 테이블 1과 2와 같이 먼저 통계에서 자극 종류, 위치, 어느 쪽 귀인지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 HR 결과와 같이 이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대부분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자극에 따른
효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사후 검정에서는 TVNS와 쉔 자극 중일 때 베이스라인 비교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EG의 델타 파워를 이용하여 이 심박수의 길이를 구한 모델의 가중치의 값으로 A는 자극중 VNS와 CM을 비교한 것으로 양의 값은 VNS가 더 높은 값의 웨이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박수와 SDNN을 제외하고서 모든 지표에서 쉐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자극 전과 자극 중을 비교한 결과로 셈에서는 어느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VNS에서는 심박수와 SD1 나누기 SD2와 RR 인터벌의 표준 편차인 SDNN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논의에서는 이전 결과에서 심박수 감소 및 HRV 지표의 증가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되고 이것은 미주신경을 포함한 신경인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몇몇 지표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극이 끝나자마자 쉐인과 TAVNS 둘 다 심박수가 크게 변화했는데, 이것은 인지적인 문제에 기인할 수 있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트 자극이 기존 자극처럼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심박 분체와 트래거스 둘 다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델타 파워와 심장 박동 길이 사이의 상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같이 4초 데이터를 쓰지 않고 1.2초로 데이터를 에픽하여 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